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략대계 3권 1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통사고이나 죽지 않음이라고 써놓은 그 명조는 병호, 무술, 신유, 신명, 오술합과 묘유, 충이 있죠. 이 팔자의 그 주신, 격신은 정화고요. 용신은 정화를 돕는 을목, 그 다음에 병화가 가신이니까 무토입니다. 기신을 보면은 병화가 당연히 제일 먼저 기신이고요. 주신을 혼잡하는 게 제1 기신입니다. 이걸 가신이라고 저희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진신이라고도 하죠. 진신은 책마다 좀 그 사용되는 부분이 다르긴 한데 제 주보법에서는 격신을 진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를 극하는 개수, 정화를 설하는 기토, 혼잡, 극설, 이게 일단 기신군의 제1그룹이죠. 정화를 돕는 을목이 용신인데 을목을 극하는 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그 청하게 하는 희신인데 청신인데 이걸 극하는 간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토를 돕는 경금은 원국에는 없는데요. 이 경금도 희신에 속합니다. 따라서 임수도 여기 기신군에 속합니다. 이렇게 각 10글자의 천간을 모두 희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자들이 예를 들어서 병화가 오면 신금과 합을 하는데 이때 병화가 기신인데 신금 기신을 합거를 한다면 좋은 역할을 해서 약간의 그 반전이 일어나는 거고요. 무토가 희신인데 개수가 오면 무토를 합하죠. 이런 때 무토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그런 동태를 봐서 희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국의 글자를 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운에서 이런 간합하는 글자가 왔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 팔자가 이렇게 주보 취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토가 가장 희용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청용신, 그러니까 우리 주보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신입니다. 청신. 가신을 제거하는 청신이 가장 핵심이죠. 자평진전으로 말하면 이게 상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주보법은 음양에 기초한 간법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진신입니다. 음이 가신에 해당되죠. 신과 혼잡되는 걸 가장 꺼리므로 청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로를 보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자운을 보시죠. 경자운. 아까 우리는 경금이 희신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원국에 간목이 없죠. 간목이 없는 상태라면 경금이 와서 공연히 무토를 설하기만 하죠. 그래서 이때는 기신인 것입니다. 만약에 윤연에서 간목이 온다면 이 대운 경은 희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로 치고 우리가
주보 취용을 할 때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갑자는 간목 귀신이죠. 그래서 경금이 그래도 신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또 역량을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경금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무토를 온전히 보호하는 역량을 발휘를 못하면 도리어 극설을 하게 되는 그런 귀신의 흉해가 커지는 거죠. 정화는 대운윤현의 절지고요. 대운 경금, 이 대운윤현이 모두 사지. 귀신 간목을 극장에 무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월을 보는 법은 뭐 참고 읽어보시고 나중에 행운법에서 간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격용이 음양 혼잡, 진가 혼잡이거나 같이 왕하고 싸우고 또 같이 멸절되는 것, 이런 때는 어떤 수명에 다할 우려가 큰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진세 가왕이어서 죽지는 않는다라고 보세요. 하나가 쇠하고 하나가 왕하면 비록 음양이 혼잡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간법을 주법법은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사고인데 죽어버렸다. 죽었다고는 항상 우리가 사후에 그 껴맞추기식 같은 통변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같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우리는 좀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기사, 병자, 신묘, 갑오. 이 팔자의 주보를 보신다면 여러분 자수가 월인데 왜 갑자기 정화가 나왔는지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 월에서 수에서 바로 묘를 형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생하는 것입니다. 묘를 생하는 거죠. 묘는 다시 또 오를 생하죠. 이렇게 전생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에 기가 흐름이 멈추는 곳, 여기서 지금 이 팔자에서는 또 병화가 투관에 있어서 기토를 생하죠.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토에서 흐름이 멈추는 겁니다. 기토에서 흐름이 멈추니까 이것을 기토에서 보면 이것이 나한테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이 기토가 월에서의 영향은 뭐 당연히 거의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그러면 흐름이 멈춘 그 글자와 흐름이 멈추기 전의 글자를 같이 교량을 하다 보면 정화가 당연히 을목이라는 것이 호위도 하고 있고 또 기토가 도리어 때로는 호위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호위 글자를 갖고 있습니다. 월에서 다 약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또 시에서 또 약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격을 화에서 끊어보는데 주신을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기토가 설하고 있기 때문에 병화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화를 쓰고요. 그런데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을 용신으로 하고
청하게 하는, 병화를 청하게 하는 거죠. 무토를 사용합니다. 사중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도 같이 있는데, 이때는 원국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을 취해놓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월에서의 전생 이런 경우에 이렇게 월에서 전전생 있는 경우 최종 멈추는 곳이 직전기, 여기서는 정화죠. 그 다음에 기토였죠. 정화가 월기가 극하는, 그러니까 자수와 상극관계죠. 그러면 이 통관이나 어떤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통관글자 등을 역량을 서로 비교해서 주보를 정하는 것입니다. 원국의 자수가 있어서 시주 오화를 충국하는데 을목은 자수를 끌어 인화하니 진생이. 이 음간의 장생은 설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을목의 장생은 오화에 있는 건데, 그냥 가만히 아무런 어떤 어떤 자극이 없으면 그 상태로 어떤 장생이라고 하는 그 활발한 에너지를 얻지는 못하고요. 이 오화가 어떤 그 자극을 받아서 그 어떤 격발되어야 비로소 을목이 오화의 생을 얻게, 장생의 길을 얻는 겁니다. 개수가 묘에 마찬가지고요. 묘가 어떤 자극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개수로 하여금 이 둘 사이를 중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때, 그때 개수는 을목의 묘목에서 장생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충에 위에 써져 있고요. 급수계산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수계에 중요한 것은 태극점을 정하는 겁니다. 관귀는 관살이 어떤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태극점이죠. 이 사주팔자의 관살은 정화죠. 정화인데 청하게 하는 용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토인데요. 경금이 또 간목이 또 있기 때문에 다시 경금으로 이 계산의 중심 글자를 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척신이라고 합니다. 척신. 질살이 태극점이고요. 무토가 대체사이고 경금 척신. 이렇게 저는 계산의 흐름을 취하고 있습니다. 운노나 이런 부분은 한번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종교 이런 것도 인수가 태극점이다. 태극점을 어떻게 잡는가가 상당히 그 주구법에서는 중요합니다. 논명의 요점 정리라고 제가 정리하는데요. 명국에 희신이 극설이 있으면 고지로 가는 걸 기뻐하고 입고하면 복이 있다. 기신이 원국에서 재화되고 있는 경우 그 기신의 고지로 가는 걸 꺼린다. 음양 혼잡은 반드시 하나를 나면 하나를 제거해야 됩니다. 음기란 우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구하며 발생이 예측되는 일기. 태극점이 탁한 것을 제거하고 청한 것을 남기는 것, 이때 응기한다. 즉 청용신이 자신의 역할을
청신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할 때, 또는 그 역할이 무너질 때, 이때 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갑진, 계묘, 계유, 을묘, 을료, 이 팔자를 보시면 구양계 선생이 그 주보치왕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묘유충이 있고 유진합이 있어서 개수는 비록 을목이 설을 하고 있지만 격신의 위치를 확보합니다. 간목이 연의 두간에서 그 임수를 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용신은 신금을 취하고요, 청신은 간목을 취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음간의 장생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명성 선생이 설명한 그런 음간 장생지 관련해서 따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 팔자엔 구양계 선생은 간목을 격신으로 취하고 청용신을 신금으로 취했는데, 이 경우에는 묘유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유합이 있어서 아마도 이 합류 합거의 그 부분을 좀 활용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토가 그 유금을 합해서 희용신이다, 이렇게 주부를 취하면 안 되겠죠. 진토가 합으로 합류한 유금이 전생하는 기가 요신 개을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것은 합류는 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생을 받고 있고 을목을 전생하는데, 을목과 개수를 비교해 보면 을목은 충을 맡고 있고, 그래서 격신의 자격이 없는 거죠. 개수는 당연히 간목도 구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개수가 격신, 그 다음에 신금이 호의, 그 다음에 간목이 청신, 이렇게 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개, 신, 갑, 대운 무인운이 나왔죠. 무인운이 지금 원국 개수와 격신인데, 개수와 간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국에서 신금의 호유가 있기 때문에 또 묘목도 당연히 개수의 그 장생의 기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왕, 강, 약, 쇠, 이런 그 어떤 왕도 구분을 한다면 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운에서는 합거되는 거죠. 무토운에서는. 웅전거서라는 사람이 그 이복 그 깜빵에 들어가 있는 기간의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밑에들은 다 통변의 요령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주보 주용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좌우충이 있고 인호화국이 있고 신진수국이 있고 인신충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그 사주팔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뭐 놀라실 것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보시고 어떤 글자가 자 자수 일단 월에서 월이 그 사정지이고요. 사정 플러스 어떤 국이 있으면 이 오행 수라고 하는 오행이 격신이 될 확률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계수가 같이 이제 회출을 하는데요. 경금이 있고 무토는 뭐 약합니다. 뭐 인중에 무토가 하나 있는데 중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임수가 격신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어떤 용신, 호유용신, 그 다음에 청용신은 원국에 오중에 기토 정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하면 될 것입니다. 인신사에 뭐 이런 것, 그 신 중에 지금 임수, 그러니까 개수를 격신을 취했을 때의 어떤 그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신자 수국이 있고 호유용신이 있고 투간에 있고 또 충도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그 주신을 취하는 요령, 그다음에 자 이것은 당연히 자 개미원 가신이죠. 개수가 무토신 합류하는 겁니다. 원국의 무토는 지금 인호화국으로 아까 왕, 강, 약, 세 월지를 신령했죠. 신령. 그 다음에 일지에 어떤 장생의 기운이 있긴 하고 또 인호화국을 얻어서 생을 얻으니까 좀 뭐 강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또 좌우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하진 않지만 약할 뿐이죠. 그래서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세기죠, 세기. 그래서 이런 것 참고만 하시고요. 어떤 통변이나 원국 그 해독의 세기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천수지 이걸 보시면 신금은 그 자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한테 설을 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 시의 을목은 온전하죠. 그래서 격신, 을목, 개수, 화를 용하면 됩니다. 이 예 16에서는 특별히 뭐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7번, 예 17 보시면 일단 해묘 목국이 있고 지는 춘월이죠. 그래서 목이 강하다. 근데 개수가 투간에 있고 병을 당연히 을목, 개수를 쓰고 그러면 병화를 써야 되는데 청용신으로 간목이 가신이기 때문에 왜 여기서는 경금으로 취했을까요? 우리가 동주작용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동주. 물론 축에 경금이 없다고 하면 뭐 그냥 병화를 취하면 됩니다. 근데 축에 지금 경금이 고신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와 경금을 어떤 걸 취해야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병진. 동주에서 병화가 진에 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화는 경금에 비해서 약하죠. 그래서 강한 것을 쓰는 원칙. 그리고 또 개수가 병화와 같이 긴첩해서 병화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긴 하지만 병화를 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금을 취합니다. 뭐 이런 것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개축운을 보시면 저의 그 주보법에서의 그 대운간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원국에 있는 글자, 그 다음에 원국과 간합하는 글자, 이런 글자의 대운은 상하 통관합니다. 따라서 개축운은 비록 축운이라고 하더라도 개수는 원국에 있는 글자죠. 그래서 개수를 같이 보아주는 겁니다. 자, 개축운 축운의 신민년입니다. 축운 신민년인데요. 아까 상하를 통관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신금은 본래 을목을 극하는 건데 개수로 인해서 극하는 힘이 미미해집니다. 또 신금은 병화를 간합하는데 병화는 원국에 아주 쇠약하죠. 그래서 이것은 합과입니다. 미토는 해미엄이 삼합 목국을 만드네요. 물론 충미충이 있긴 하지만 삼합 목국은 형성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기신이 제거되고 또 합으로 또 제거되고 기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대발하는 운이죠.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업론, 도연명의 사업론 뭐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통변한 요령이죠. 직업은 십신이 주이고 오행이 보조입니다. 직업은. 분야는 격신, 청용신 등 오행 등이 주입니다. 천부병성은 오행 특성, 시간 특성이 주입니다. 십신은 보조이죠. 일단 고유성, 자연성, 자연 속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질이기 때문에 오행의 표현 형식인 십간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